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6월 26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논 편곡실 하나 골랐고요. 지난번에 러시아의 그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렸는데, 그 후속 상황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했고, 찾아보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여러모로 단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도 의미 있는 일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 개를 묶어서 할까 했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두 동영상으로 쪼개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것이고요. 자, 그래서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건 다 아실 거고, 그게 이제 대충 정리가 되는 분위기예요. 신속하게 정리가 된 걸로 봅니다. 저는 러시아에서는. 근데 이제 불거진 것이 미국이 그걸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상당히 상황을 좀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알고 있었는데 말을 안 했다. 그러면 계속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지. 그럼 왜 또 알고 있었는데 못 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다각도로 좀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한 사안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최근에 뭐 도청권도 있고 또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몇 군데서 기사가 났는데 제가 두 군데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내용이고요. 제목을 보면은 미국의 CIA 같아요. 근데 미국 기사인데 미국의 스파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6월 중순에, 그러니까 이제 발생하기 한 1, 2주일 전에 프리고진의 반란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다.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핵심 인사들한테는 공유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걸 핵심 인사들한테 공유한 이유가 뭐냐, 그런 게 우리한테 상당히 시사점이 있습니다. 푸틴의 정권이 잘 유지가 되려나? 여기서는 미국이 어떤 것을 더 유리하게 생각하는지 불리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현재 정황에서는 또 어떠한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어떤 한 나라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특히 있어서 미국이 취하는 어떤 행동 양식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푸틴이 정권이 유지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유지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푸틴 정권이 전복이 된다, 프리고진에 의해서, 그러면 그 핵 문제가 좀 불거진다. 자, 여기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프리고진이 오히려 푸틴보다도 미국 입장에서는 더 거칠다, 상대하기가 어려운 존재다,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전 상황만 보고 일반 대중들한테 알려진 그런 부분들만 보면은, 사전에 인지했으면 프리고진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게 미국의 옵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론 보도를 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단지 알았을 뿐인데 푸틴한테도 이야기 안 했고, 프리고진도 부추기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협상을 하고 있다. 프랑스랑, 죄송합니다, 러시아랑.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중국 포위 전략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파트너인 셈인데, 동시에 적이자 파트너인데, 왜냐하면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창구가 열려 있을 텐데 이야기를 안 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한번 드려보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랑 무슨 일을 할 때 이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한테 그것을 투영시킬 수 있으면 뭐 소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먼저 본 건 스푸트니크 이 뉴스였는데, 미국 쪽에 나 영국 쪽에 보도자료를 근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찾다가 보니까 뭐 금방 찾아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께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이라고 봐지는데, 스푸트니크에서의 표현은 이래요.
미국하고 조금 살짝 다르죠 느낌이. 예, 미국 스파이가 바그너 그룹 반란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었다. 이건 또 뭔 이야기냐. 우리 그냥 일반 보통의 언론이 전 세계 사람들을 한테 일방적으로 투영해 놓은 그런 지금 구도로 봐서는 뭐 알려줄 이유가 뭐가 있나. 푸틴이 망하는 게 좋은 건데 러시아가 힘들어야지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푸트니크의 반응도 너 이럴 수 있니, 이런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예.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이제 입장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은 쭉 봤는데 별로 볼 게 없어요. 자기들이 이게 지금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근데 그들이 인용하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정보 당국자들의 이야기에서는 그 어떤 맥락이 읽혀요. 뭐 그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죠. 예. 자, 대신 이제 워싱턴 포스트 보도 중에 상당히 이제 뭐랄까, 러시아 쪽에서는 보기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왜 프리고진이 반란을 획책했냐? 예,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워싱턴 포스트 기사 내용인데 6월 10일 날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러시아 정부와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통지가 갔대요. 이게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라고 미국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때 어떤 프리고진의 반응이 격앙되게 나왔고, 그것이 미국의 스파이들의 정보망에 걸렸다. 예. 그렇지만 정확하게 언제 실행할지는 몰랐다. 이게 이제 미국에 있던 변명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으면 그 뒤에 추이를 계속 파악했겠고 수많은 병력을 모아서 움직이는 건데, 우크라이나에 파견되어 있는 바그너 그룹의 병사들을 다 모아서 뭐 그게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로스토프 이동하는 건데 그게 개인의 즉흥적인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미국의 변명이다. 저는 그렇게는 봐집니다. 네. 이 말은 즉 뭐냐면 지금 이제 러시아 정부의 통보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추측한 대로 바그너 그룹을 해체하려고 한다. 되게 불편해한다. 바그너 그룹이 불편하다. 그런 갈등 관계가 계속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프리고진은 러시아 군 통수권자가 아니라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을 겨냥을 했지만 이런 통보는 푸틴의 결재가 없이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기여도도 있었지만 이렇게 좀 절묘한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는 좀 힘들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자기들의 병력을 소모해 가면서 국가에 충성을 했다고 생각하는 프리고진은 약간 장비 같은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삼국지에 흥분해서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그 결론을 아주 신속하게 냈어요. 보니까 이거는 푸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신속하게 내야 돼요. 뭐냐,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이 반발 세력을 그냥 공격으로서 소멸시킬 수도 충분히 있었어요. 러시아도 또 일처리할 때 보면 과격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 즉 이것은 지금 시점이 이 문제를 더 불거지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최대한 평화스럽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해소하는 방법으로 했다. 그래서 협상을 했다, 프리고진하고. 그래서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을 통해서 협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벨라루스는 이제 망명을 한 거죠. 신변 안전에 대한 보장은 푸틴이 해줬고, 그리고 이제 이 가담자라는 것은 여기 이제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들이죠. 바그너 그룹 중에 거기는 원대 복귀,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죄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가담 안 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같이 섞여 있으면은 큰 갈등이 생기겠죠. 가담자와 비가담자. 비가담자는 정부와 계약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이제 봉합을 해놓고 대충 정리가 되면은 바그너 그룹은 원래 이제 생각했던 대로 해체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예상외로 몇몇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가 커지지 않고 금방 이제 해체가 됐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미국의 대응을 보면은 미국 정보 기관들의 흘러나온다. 한두 명이 아니다. 여러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것은 미국이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영원히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 왜 그랬을까 그러면. 예.
그리고 미국이 한 행동도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입장이 러시아한테 뭔가 우리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솔직해져야 되는, 서양식 회담에 있어서 뭐랄까, 내가 좀 미안하다, 이런 제스처를 하는 거라고 좀 봐져요. 왜냐, 철천지 원수로 지내는 게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 뭐 러시아 중국 쪽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엮어서 하고 있는데 뒤통수를 친 셈이거든요. 이 정도면 알려주셔야 되는 게 정상이다. 제가 봤을 때 미국 정보기관의 요원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잖아요, 이 정도 사안이고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사안이면 푸틴한테 알려서 미리 대비하게 했었어야 됐다. 그게 미국의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것을 누가 틀었느냐, 지금 그림 속에 보이는 CIA 국장이 틀었느냐,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 정도 사안. 자,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밀어붙인 방향으로 했고, 러시아는 어떻게든 수습을 해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좀 뻘쭘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협상을 계속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깐 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도 미안하다, 그렇지만 이제 일을 또 계속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자, 그걸 이제 6월 10일경에 인지를 하고 핵심 행정부 관료한테 공유를 하고 의회 주요 인사한테도 브리핑까지 했다. 이게 왜 이랬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푸틴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대통령의 의견도 물었을 거예요. 알려야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달아서 올렸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게 뭐냐? 푸틴의 정권이 만에 하나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프리고진이 정권을 잡는다. 근데 프리고진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거구 인사다. 미국에 대한 생각이 더 격정적일 수가 있고, 뭔가를 면밀하게 정치적으로 조율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한테 러시아 핵무기의 권한이 주어진다면은 러시아의 핵이 엄청나게 불안정해진다. 지금 정치적으로 조율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이 갑자기 강대강 국면으로 돌변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푸틴을 훨씬 신뢰할 수 있다. 게임을 하는 거고, 푸틴은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그래서 대리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미국과 러시아가 대리전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 프리고진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게임이 아니고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전쟁을. 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의 대화 창구는 계속 열려 있고, 지난 1월 달에도 이미 뭐 이 CIA 국장이 푸틴을 대면했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협상 국면인 것은 거의 간접적인 증거들로 확보가 되고 있고, 또 6월 달인가 5월 달에는 중국을 가서 또 만났더라고요. 그 블링컨이 가기 전에 정지 작업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제가 뭐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과 러시아가 한 배를 타는 부분도 많아요. 지금은 더더욱 그래요. 자, 이게 작년 정도만 돼서 노스트림 가스관을 폭파하고 미국이 제대로 한번 구속으로 몰아보려고 했던 시점이었으면은 이런 거 안 알려줘도 돼요. 오히려 프리고진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프리고진의 시도는 성공할 수가 없는 시도예요. 이 정도 급의 나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바깥에 어떤 큰 세력들하고의 어떤 연대가 분명히 조성이 돼야지 러시아라는 나라가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프리고진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단지 미국이 알리지 않았다, 러시아에. 그런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종전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그리고 마크롱도, 프랑스의 마크롱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교통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참 날카로운 상태에서 프랑스가 그런 입장을 취한다? 그것은 러시아랑 그냥 3차 세계대전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에서 아무 대꾸가 없다는 것은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쿠데타 음모를 미국이 알고 알았음에도 귀뜸을 안 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신뢰성에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뭉개고 가겠죠. 그렇지만 일단 미안하다. 난처해지 미국이 일단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푸틴도 그렇게 접수를 했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지 않고
가장 빨리 진압할 수 있는 방식인 프리고진을 빼내면서 딴 나라로 보내고 더 이상 문제를 부풀리지 않고 소멸시키는 방법을 택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바이든도 크게 인정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서로 뭐 주고받고 서로 느낌이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바이든과 푸틴 사이에는 제가 봐서는. 예. 그래서 뭐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 이런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 다음 영상에도 소개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일들이 또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국제 관계의 진행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 친구 같지만 항상 빈틈을 노리고 있어요, 서로 간에. 예. 그럼 다투다가 또 화해하고 또 가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미국 CIA 입장에서까지는 지금 우리가 러시아랑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건 뭐 CIA 국장도 했던 이야기잖아요. 지난 1월 달에 앞으로 반년 내에 우크라이나 건은 접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예산도 배정이 안 돼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지금 무기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나 뭐 호주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은 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협상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이미 바이든의 마음은 딴 데 가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한테 이걸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바이든은 아니다. 나도 봐라. 어찌 될지 모른다. 거기서 또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기회를 모색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바이든은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프리고진을 지원하지는 않았어요. 저게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다. 저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판단은 됐겠죠, 내부에서. 이걸 이 정도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네, 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바이든의 정도의 판단이 들어갔다는 부분 얘기 있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은 지난번에 그 독일의 노드스트림 가스관 폭파할 때도 많은 제보자들이 밖에 나왔던 게, 허쉬 기자한테 제보자들이 나왔던 게 그것도 정보기관 소속한 사람들이 했었어요. 바이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러시아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동맹국의 가스관을 폭파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랬던 부분이 있어.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푸틴은 이빨을 악물고 지금 일처리를 신속하게 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 새삼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상당히 방대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에 소속된 부분인데, 그 내용이 즉 러시아의 핵심 세력도, 러시아의 푸틴을 비롯한 대통령실도 알지 못하는 내용을 미국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리. 예. 그래서 미국이 엄청난 정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특히 그들의 관심 국가는 더더욱 더 그렇겠죠. 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의 영향을 받은 지가 지금 뭐 60년, 70년이 넘어가잖아요. 8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예. 북한은 상당히 제한적이겠지만 남한에 대한 정보는 핵심사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특히 핵심 인사들의 행동 거지까지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청권도 있잖아요. 그게 유일한 사안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런 것을 알고 서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서로 카드를 다 가진 상태에서 하는 게임이에요. 그걸 견뎌내면서 해내야 돼요.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미국 CIA라고 봐지는데, 거기서 의회 국회의원들까지 불러서 브리핑을 했다. 러시아에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이런 게 우려가 된다라고 했다는 것인데, 자,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핵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어려워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적으로서 핵을 보유한 나라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대접이 천지 차이다. 핵을 보유하지 않는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들은 그냥 아주 확실하게 처리를 하죠. 그렇지만 일단 핵을 보유하게 되면은, 그 전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걸 막으려고 하지만 일단 핵 보유가 되면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이제 이제 러시아의 핵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러시아와 못지않게 걱정을 지금 끼치는 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 북한이 더 심하죠. 어떻게 보면 북한은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 남쪽에서 가끔 하는 이야기대로 북한에서
이제 현재 김정은에게 반하는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친중이든 친남이든지 간에 반란을 일으켜서 김정은 정권을 전복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미국은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이거 혹시 북한의 핵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우리한테? 맞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좋다 나쁘다 흑백 뭐 선악 이런 게 없어요. 새로운 누구한테 그 핵에 대한 관리권이 넘어갔을 때 그 친구는 핵에 가지는 관점, 미국에 대해서 가지는 관점이 어떨 것인가? 그게 김정은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뭘 던지고 한번 받고 대화가 되고 만나겠다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 강성분자가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김정은을 도와야 될 판이에요. 미국이 알려야 될 판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전 모의가 있다면 사전에 알려야 될 판이에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을 가진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 구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체제 경쟁을 통해서 제풀에 지쳐서 가래이가 찢어져서 주저앉거나 그게 않고 잘 버티면 그 다음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당연히 우선이고 그 외에 급변 사태가 난다. 이번에 프리고진처럼. 그러면 그것은 미국은 싫다. 왜?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수위의 대화를 나누더라도 그쪽 사람이 평정을 갖고 있을 때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하고 그쪽 사람이 상대방이 흥분이 돼 있을 때 같은 말을 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알겠다 논리적으로 수긍하고 잘해보도록 하자 하고 끝날 수 있는 일이 주먹 다짐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똑같은 말인데도 상태에 따라서 한 나라의 급변 상태가 생긴다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도 이러할 것이다. 그럴 때 예전에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가지기 전에 침공 계획을 여러 번 세운 적도 있지만 일단 핵 보유가 된 다음에는 스스로 무너지게 하거나 그건 지금 계속 노력 중이잖아요. 제재를 엄청나게 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버텨내면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방법이에요. 급변 상태는 남쪽에서 기인하거나 북쪽 내부에서 기인하거나 이런 급변 상태는 미국은 철저히 단속하는 것입니다. 선제 공격은 어렵다. 북한이 잃을 게 많겠습니까? 미국이 잃을 게 많겠습니까? 서로 치고받으면 핵무기를 서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뭐 예전에도 가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협상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 내가 이렇게 했다.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가 했네. 그게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예의를 보이는 거다. 이번에는 솔직함으로 해서. 그래서 언론에 이야기를 했다. 내부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내가 결정했다. 바이든이 그냥. 지금 우리 살벌하잖아. 우리도 쉽지 않다. 그리고 뭐 그 정도로 네가 어떻게 잘못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 그리고 우리 프리고진을 기본적으로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해해라.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읽어도 보면은 기사 자체가 논조가 없거든요. 논조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 기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을 보는 시각 자체가 옛날에 악의 축 보는 그런 되게 종교적인 게 밑에 깔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어릴 때 만화 영화 같은 거 많이 보고 또 영화 보고 살아면서 가지는 인식이 뭡니까? 처음에 가릴 때 나쁜 놈, 착한 놈 이거잖아요. 아쉽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을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속 그런 논리를 펌프질하죠. 인류의 생각을 사고를 발전시키지 않고 인류의 사고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선악이나 흑백 논리로 전체를 포장을 해놨는데 오늘 제가 잠깐 드리는 말씀만 읽어보더라도 오히려 복잡하잖아요. 이게 선악이 없고 흑백이 없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인류의 현실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할수록 일반 대중들하고 위에서 지배하는 세력들하고의 괴리가 엄청나게 넓어져요.
이것은 한순간에 좁혀지면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요. 이 진공 상태는. 그게 위험한 거죠. 인류 전체가 사실은. 예.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게 엄청나게 심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인류가 갈 때까지 갔다. 예. 바이든은 마지막 선에 있다. 그리고 그들도 안다, 이것을. 옮겨 타야 된다, 이제는. 그리고 이런 정보를 옛날처럼 닫아놓을 수가 없다. 저만 해도 이렇게 이런 사안을 보면서 드는 느낌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잖아요. 10,000명이나 20,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무상함을 느끼고, 현실이 뭔가. 자,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거 잘못된 건데? 이러면서 이제 고쳐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축 과정이, 그 큰 괴리가 하나로 이렇게 탁 뚫어졌을 때, 그 진공이 얼마나 폭발력을 가질지, 이런 부분들을 세계 지도자들이 참 잘 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있다가 다른 부분은 또, 다른 동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